오늘은 출시한 지 조금 지난 노트북을 리뷰하겠습니다. 바로 G마켓 빅스마일데이 행사에서 73만원에 구매한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입니다. 이게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출시된 노트북이기 때문에 최신 CPU가 아닌 라이젠 르누아르 4800H를 탑재하고 있죠. 슬림 7 프로가 레노버 라인업 중 꽤 상위 제품이기 때문에 출시 당시에는 제법 가격이 나갔는데 11월 초에서 재고 정리를 겸해서 특가로 풀었었죠.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하면 4800H의 램 8기가 모델이 59만원, 4800H의 램 16기가 모델이 73만원으로 평범한 저가형 노트북과 비슷한 가격대에 스펙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재고가 풀려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품절된 걸로 알고 있지만요. 제가 원래는 이걸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침 인강이랑 코딩용으로 오래 쓸만한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걸 말해줬거든요. 근데 볼수록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구매하게 됐고 결과는 저도 친구도 둘 다 대만족입니다. 일단 친구의 평가를 보여드릴게요. 저렴하고 키감이 매우 좋고 성능은 빠릿하고 화면도 편안해서 종합평가는 별 5개 중에 5개.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73만원이라는 가격 기준으로는 도저히 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노트북이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 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일단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상하판, 키보드 덱 등 전부 알루미늄 재질이고 슬림 5보다 더 고급스러운 질감의 단단한 느낌입니다. 한간에 의하면 이게 합판이 삐걱거린다는 이슈가 있다던데 제 건 전혀 없었고요. 만듦새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요가 9 시리즈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아요. 상판에는 요가와 레노버 마크가 둘 다 있습니다. 어떻게 노트북 이름이 요가 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지만 전 이 요가 마크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레노버 마크가 더 거슬리지. 로그인 기능은 지문 인식 대신 얼굴 인식이고요. 무게는 실측치 1.32kg 정도입니다. 알루미늄 풀메탈 재질의 14인치 노트북 기준으로는 평범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힌지는 180도까지 열리고 아슬아슬하게 한 손 오픈 가능합니다. 합판은 통풍구가 잘 뚫려 있고 열어보면 꽤 큰 팬 2개가 대칭적으로 달려있으며 두 줄 레이트 파이프가 팬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지 않은 울트라북의 쿨링 시스템 치고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램은 온보드로 추가는 불가능하고 SSD 슬롯은 1개, 60Wh 용량의 배터리가 내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우측에 USB-A 1개, 좌측에 충전과 디스플레이 포트를 겸한 USB-C 포트 2개, 이렇게 총 3개입니다. 충전이 USB-C 포트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중에는 포트가 2개밖에 남지 않죠. 제가 휴대용 노트북의 포트 구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포트가 적은 건 여튼 좋지 않습니다. 웹캠은 되게 평범하고요. 물리적 셔터가 없는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입력 장치,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매우 좋습니다. 특히 키보드는 키 트래블도 꽤 깊고 반발력도 제 손에 딱 적당합니다. 저렴한 아이디어 패드에 들어간 키보드와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방향키 모양이 일자인 건 익숙해져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최근 제가 써본 모든 노트북 중에서도 구형 싱크패드 T 시리즈 다음으로 마음에 든 노트북 키보드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2240x1400 해상도의 16:10 비율입니다. 요슬프에는 90Hz 주사율에 올레드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를 수는 없었죠. 이건 60Hz 주사율의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지만 최대 밝기 360이니트, 대비값도 우수하고 색 영역도 sRGB 100%로 준수합니다. 그런데 많은 레노버 노트북들이 그렇듯이 70% 이하로 설정하면 디스플레이 밝기가 너무 어둡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으로 밝기를 조절해야 쓸만하죠. 화면 크기는 14인치지만 16:10 비율을 가지고 있어 화면이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거기다 너무 과하지 않은 고해상도까지 우리가 2021년에 노트북에 바라는 기본을 다 갖추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좀 아쉽습니다. 요가 슬림 프로 말고 그냥 요가나 요가 슬림은 스피커가 상단을 향하고 있는데 요슬프는 하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스피커 유닛 자체도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 결과 소리가 크지 않고 베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소리의 해상도 자체는 괜찮긴 한데 저번에 리뷰했던 아이디어 패드 슬림 5와 비슷한 느낌이고 요가 7보단 떨어집니다.
이 노트북은 4800H, 상대적으로 고전력의 TDP를 가진 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4800U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펙에서도 아쉬운 점은 온보드 램인데도 LPDDR4X가 아닌 DDR4를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벤치마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레노버 벤티지에서 최고 성능 모드를 설정하고 25도의 실내에서 시행했습니다. CPU 성능을 보기 위해 시네벤치 R23을 10분간 테스트했습니다. 최고 성능 모드에서 CPU 패키지 최대 전력이 61.4W까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도 약 41.4W에서 유지됩니다. 4800H 고전력 CPU를 넣은 값을 하고 있죠. 다만 그때 CPU의 온도는 약 87도에 달합니다. 그럼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진경 냉각, 밸런스 모드로 바꾸면 CPU 전력은 약 33W, 온도는 78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보통 이 정도 두께의 울트라북은 유지 전력이 약 25W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슬프 얘는 더 높은 전력을 가뿐하게 버틸 수 있는 쿨링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점수는 싱글 1246, 멀티 1325점입니다. 이 무게의 울트라북 중에서는 지금 봐도 뛰어난 멀티코어 성능이죠. 다만 긱벤치 점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싱글 1114점, 멀티 5919점을 기록됐습니다. 이건 르누아르에서 세전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좋아졌죠.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4K 시퀀스를 플레이백해봤는데요.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거나 인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 노트북보다 다소 끊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지만 이게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또 상대적으로 인텔에 비해서 AMD 내장 그래픽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이건 최신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의 4K 유튜브 프리셋 인코딩 시간 역시 20분 이상 걸립니다. 만약 이 노트북 CPU가 고스펙의 옥타코어니까 영상 편집도 잘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딴 걸 알아보세요. 그래픽 성능과 게임 성능은 전반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일단 AMD 르누아르 내장 그래픽이 인텔보다 안 좋은 것도 있고 이 노트북이 램을 LPDDR4X가 아니라 더 느린 DDR4를 사용해서 그래픽 메모리의 대역폭이 작은 것도 원인입니다. 3D마크 점수를 보면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그래픽 3158점, 피직스 20809점이 나와 인텔 내장 그래픽은 물론 다른 AMD 내장 그래픽 노트북보다도 떨어지는 그래픽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에서도 1000점이 채 나오지 않아 썩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네이티브 해상도는 2240 곱하기 1400이지만 다른 노트북과의 비교를 위해 풀 HD 해상도로만 테스트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랑은 대충 20% 정도 게임 프레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디아블로2 리저렉션, 비교 대상이 인텔 i7 노트북 한 대밖에 없긴 하지만 하업 기준 액트1 마일 평균 31프레임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할 만한 프레임은 아니긴 합니다. 다음은 발로란트 최상업으로 훈련장에서 연속으로 스킬 발사하는 상황 기준으로 평균 34프레임, 1% 하위 30프레임으로 이것도 다른 노트북보다 떨어지죠. 문명 6는 중옥 내장 벤치마크에서 평균 45.24프레임, 그리고 AI 턴 시간 8.76초로 CPU가 더 중요한 턴 시간은 좋은 편이지만 게임 프레임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죠. GTA5는 다른 노트북에서도 테스트한 하업 기준으로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샷신에서 평균 53프레임, 1% 하위 42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국민옵 기준 훈련장 평균 28, 1% 하위 22프레임으로 도저히 할만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프레임은 썩 좋지 않은 편이죠. 롤이나 옵션 낮춘 온라인 게임이야 어느 정도 돌아가겠지만 이걸 게임용으로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게임 중 발열과 소음 면에서는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최고 성능 모드 기준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수십 분 이상 연속으로 실행하면 CPU 패키지 전력은 약 30W 초반, 센서 온도는 70도대를 찍어서 특별히 불편하지 않았으며 이때 기기 상판의 표면 온도 역시 대부분 30대 후반, 가장 뜨거운 부분인 상판 가운데 상단 쪽 역시 40도대 초반 정도입니다. 쿨링팬이 양쪽에 달려있어서 골고루 잘 식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놓고 팬 소음 측정 시 40대 후반의 데시벨로 다른 울트라북들보다 조용했으며 더 중요한 건 팬 소음이 보통 울트라북들처럼 귀를 찌르는 고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음의 풍절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노트북의 소음은 단순히 데시벨뿐만 아니라 소음의 질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가 슬림 7 프로의 듀얼팬은 제가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줄 때 말고 평상시에
지능형 냉각 모드로 해놓고 전원 플러그를 연결해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팬이 안 도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노트북에 귀를 갖다 대보면 팬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요. 노트북의 배터리 용량은 60W이고 풀 HD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밝기 80%로 두고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가 10시간이나 유지됐습니다. 물론 평소에 화면 밝기를 100%로 하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타임이 7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지만 배터리의 효율은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놀랄 만큼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노트북은 할인을 안 했더라도 준수했을 겁니다. 물론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할 사람들 위한 노트북은 아니지만 만듦새부터 CPU 성능, 소음과 발열,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배터리까지 다방면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73만원에 떨이했다? 아무리 구형 CPU가 달린 재고품이라고 해도 이건 이번 11월 할인 베스트 딜 중 하나였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텔에 비해 모자란 그래픽 성능이나 충분하지 않은 포트, 좋지 않은 스피커 등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73만원이라는 가격표 앞에서는 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노트북 깔 수가 없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